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조이 갈로가 새로운 팀을 구했습니다. 갈로에게 1년 1,100만 달러 계약을 준 팀은 코레아를 잡지 못한 미네소타 트윈스입니다. 미네소타 타기필드에서 열린 2014년 퓨처스 게임 때 외야 관중석에 뒤에 전시한 차의 본닛을 마치는 초대형 홈런을 때려내고 MVP가 된 바 있는 갈로는 타기필드 통산 장타율이 0.632로 좋습니다. 이로써 절친인 갈로와 벨린저는 각각 새로운 팀과 1년 계약을 맺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벨린저는 다저스에서 논텐더가 된 후 컵스와 1년 1,750만 달러에 계약한 바 있습니다. 1993년생으로 라스베이거스가 고향인 갈로와 1995년생으로 애리조나 스카츠데일이 고향인 벨린저가 친해진 이유는 둘 다 에이전트가 스캇 보라스로 보라스가 마련한 시설에서 함께 훈련해 왔으며 2017 시즌이 끝난 후에는 갈로가 벨린저를 라스베이거스로 초청해 겨울 내내 함께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둘은 취미도 비디오 게임으로 갔습니다. 루이지애나 주립대에 진학했으면 알렉스 브래그먼의 후배가 될 수 있었던 갈로는 2012년 39순위 지명으로 텍사스에 입단합니다. 텍사스가 CJ 윌슨을 잃고 얻은 보상 지명권이었습니다. 형들인 하퍼와 브라이언트가 스타덤에 오르며 심리적으로 움츠려든 갈로는 2016 시즌 후 형들의 조언에 따라 에이전트를 보라스로 바꿨고 벨린저와 급격히 친해지게 됩니다.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40홈런을 기록하지만 타율이 2할 9리였던 2017년에는 최초의 100안타 미만 40홈런 타자가 되고 타율이 2할 6리였던 2018년에는 애덤던이 가지고 있는 2할 4리에 40홈런 최저 타율을 경신할 뻔한 갈로는 2019년 첫 56경기에서 20홈런을 몰아치고 타율 2할 7푼 5리, OPS 1.060으로 전반기를 마침으로써 포텐을 터뜨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사이 벨린저는 내셔널리그를 폭격하고 있었습니다. 벨린저가 후반기 부진해도 내셔널리그 MVP를 차지한 반면 갈로는 옆구리 부상으로 20경기를 결장하더니 손바닥 유구골 골절상을 입고 70경기로 시즌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갈로와 벨린저의 동반 몰락이 시작됩니다. 둘의 공통점은 정점을 찍은 2019년이 메이저리그가 탱탱볼을 쓴 시즌이었다는 것, 2020년 단축 시즌과 비디오 분석실 폐쇄로 고전했던 타자들이 돌아온 반면 둘은 돌아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감 시한 때 대형 트레이드를 하지 못한 다저스는 양키스에서 갈로를 데려오면서 우리 분석팀이 갈로의 기술적인 문제를 알고 있다는 인터뷰를 로버츠 감독이 합니다. 텍사스 시절 통산 OPS가 0.833이었던 갈로는 양키스에서 0.660에 그쳤는데 텍사스 시절로 돌아가기만 하면 대박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뉴욕 팬들을 두려워한 갈로가 뉴욕 생활을 하는 동안 한 번도 외출을 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절친인 벨린저와 또 다른 비디오 게임 친구인 게빈 럭스, 텍사스에서 함께 뛰었던 헨서 알베르토가 있는 다저스에서는 심리적인 부담도 덜 걸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반짝했던 갈로는 양키스에서와 별반 다르지 않았고 아무런 반전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년 겨울 갈로와 벨린저는 보라스에게 대박을 안겨줄 수 있을까요? 강철 멘탈과는 거리가 먼 갈로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미네소타에서 부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3일 전 보스턴에서 DFA 됐던 박효준은 추후 지명 선수와 교환되는 조건으로 애틀란타로 트레이드 됐습니다. 이로써 댄스비 스완슨의 진로가 박효준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요. 애틀란타가 내야 뎁스를 강화하기 위해 박효준을 데려온 반면 스완슨이 애틀란타에 잔류하면 박효준의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6년 1억 4천만 달러를 주기만 하면 애틀란타에 남겠다고 했던 스완슨은 텍사스와 7년 1억 7,500만 달러 계약을 맺음으로써 모두를 놀라게 했던 시미언보다 더 좋은 계약을 맺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억 달러를 돌파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완슨이 떠난다고 해도 라일리, 그리솜, 알비스, 올슨으로 내야를 구성할 수 있는 애틀란타는
올랜도 아르시아와 에일의 아드리안자라는 준수한 백업 요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2019년 1라운드 지명 선수로 뛰어난 수비력을 보유한 좌타 유격수인 브랜든 쇼메이크가 데뷔 준비를 거의 끝냈기 때문에 박효준은 스프링 캠프에서 아드리안자와 경쟁하면서 유틸리티 능력을 어필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메이저리그는 정신도 못 차릴 정도로 빠르게 FA 시장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양키스가 노렸던 앤드류 베닌텐디는 시카고 화이삭스와 5년 7,500만 달러 계약을 맺음으로써 4년 5,400만 달러였던 트레이드 루머스의 예상보다 훨씬 좋은 계약을 맺었습니다. 베닌텐디의 계약은 그랜달에 4년 7,300만 달러를 경신한 화이삭스의 역대 최대 FA 계약에 해당됩니다. 베닌텐디는 화이삭스에 입단함으로써 요한 몬카다, 마이클 코펫과 제외했는데요. 보스턴은 2016년 12월 화이삭스에서 크리스 세일을 데려오면서 메이저리그 1위 유망주인 베닌텐디를 아끼고 2위 유망주인 몬카다를 내준 바 있습니다. 이로써 화이삭스 타선은 1번 앤더슨, 2번 베닌텐디, 3번 로버트, 4번 히메네스, 5번 몬카다, 6번 앤드류 본, 7번 그랜달, 8번 개빈 시츠, 9번 로니 곤잘레스로 화이삭스가 부족한 좌타자인데다 화이삭스에 필요한 출루형 타자이며 좌익수 골드글러브도 가진 베닌텐디의 합류로 한층 균형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화이삭스의 문제는 앤더슨, 로버트, 히메네스, 몬카다 등 기존의 선수들이 계속 부상에 시달리는 겁니다. 보스턴은 에릭 호스머를 방출했습니다. 샌디에고는 소토를 데려오면서 호스머를 워싱턴으로 보내려고 했지만 호스머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대신 보이트가 워싱턴으로 갔고 호스머는 버리다시피 보스턴으로 보낸 바 있는데요. 페네이 파크에서의 성적이 좋아 기대했던 호스머는 오자마자 허리 부상을 당하고 시즌을 접은 바 있습니다. 조정 OPS가 111에 불과한 일루수인 호스머에게 8년 1억 4,400만 달러 계약을 줬던 프렐러 단장은 당시 우리 팀이 대형 FA를 영입하려면 오버페이를 할 수밖에 없었고 호스머 계약은 우리 팀의 운명이 바뀐 터닝포인트라고 했지만 5년 동안 승리 기여도가 3.7에 그친 호스머는 완벽히 실패한 계약이 됐습니다. 3년 3,900만 달러 계약이 남아있는 호스머는 보스턴이 3년치 최저 연봉을 주고 나머지는 샌디에고가 모두 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영입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애덤 프레이저는 볼티모어와 1년 800만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프렐러 단장은 피츠버그 시절 내내 OPS 0.7의 똑딱이었다가 갑자기 대폭발을 한 프레이저를 지난해 마감 시한 때 데려왔다가 낭패를 받고 올해 시애틀로 넘겨진 프레이저는 OPS 0.612에 그침으로써 FA를 앞두고 바닥을 찍은 바 있습니다. 리빌딩 완성을 앞두고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볼티모어는 애들리 러치맨과 함께 팀의 간판이 될 거너 앤더슨, 샌디에고에서 방출된 후 볼티모어에서 수비 괴물이 된 호르헤 마테오, 28세 시즌에 3루수 골드글러브를 따낸 루이스 우리아스의 형 라몬 우리아스가 내야에 버티고 있고 잭슨 할러데이의 성장을 기다릴 전망입니다. 우한 불펜 트레버 메이는 오클랜드와 1년 700만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가끔씩 불펜 투수에게 좋은 계약을 주는 오클랜드는 지난해 트레버 로젠탈에게 1년 1100만 달러 계약을 줬다가 로젠탈이 한 경기도 던지지 못하고 시즌을 마감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매치 불펜에서 활약이 나쁘지 않았지만 올해는 5점대를 찍은 메이를 오클랜드가 영입한 이유는 마감 시한 때 트레이드 매물로 쓰기 위함입니다. 스완슨 영입 가능성이 낮은 다저스는 중견수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피츠버그가 브라이언 레이놀즈에 대해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세인트루이스 딜런 칼슨, 애리조나 알렉 토마스, 시애틀 제러드 켈릭, 미네소타 맥스 케플러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저스가 1,600만 달러 옵션을 거절해 FA가 된 저스틴 터너에 대해서는 마이애미에 이어 샌디에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토론토는 배식 계약을 확정하면서 스트로먼 트레이드 때 핵심 선수였던 앤서니 케이를 DFA했습니다.
케인은 매치 유망주 시절 마크 벌리, 류현진과 닮은 꼴로 주목을 받은 선수였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선수로 유명한 콤포토는 FA가 되기 전 매치에게 2억 달러를 요구했었고 퀄리파잉 오퍼를 거절했다가 FA 미아가 된 바 있는데요. 어깨 수술을 받고 시즌을 포기했던 콤포토 또한 에이전트가 스캇 보라스로 FA 제수에 적합한 팀과 계약할 전망입니다. 현재 콤포토와 연결된 팀은 텍사스, 휴스턴, 그리고 매치입니다. 캔자시티는 바비 위트 주니어에게 개막전 유격수를 맡길 거라고 일찌감치 발표했습니다. 캔자시티가 올해 개막 로스터에 넣음으로써 훌리오 로드리게스와 신인왕 경쟁이 기대됐던 위트는 20홈런 30도루를 기록했지만 출루율이 2할 9푼 4리에 그쳤고 OAA도 유격수로 마이너스 9, 3루수로 마이너스 3을 기록해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캔자시티는 3루와 유격수를 오간 게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입니다. 올 시즌이 시작되기 전 파이프라인 랭킹은 1위가 바비히트 주니어, 2위가 애들리 러치맨, 3위가 훌리오 로드리게스, 4위가 스펜서 토컬슨이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